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아름다운 산림을 초토화시키는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끊이지 않는 산불,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산사태 연구과 권춘근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이 속한 곳은 산림과학원 내에서도 그 산불 현장을 오가면서 조사와 감식 등을 하는 이 일종의 뭐랄까 산불 CSI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산불이 발생하면 발화의 원인을 찾고 확산 패턴을 규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산불도 마찬가지로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물리적인 흔적이 남게 되는데요. 네. 산불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깡통이나 돌, 나무, 풀 등이 불에 탄 흔적을 보고 산불이 발생한 지역과 진행 방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이죠. 울진 현장에 박사님께서도 다녀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최초 발화 장면이 담겨 있는 그 CCTV 장면을 보니까 그 차량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던지더라고요. 그 담배꽁초가 그 발화의 원인, 산불의 원인이었는지 네. 그리고 뭐 자연 발화의 가능성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네, 일단 산불의 강도가 강했고 발화 추정지가 훼손된 상태여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최초 발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4일 오전 11시 15분쯤인데 왼쪽에 보면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다가 네, 그러네요. 1분 정도가 지나면서 불길이 솟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해 실화나 방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기관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발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 진술과 현장 보존이 가장 중요한데요. 산불 현장 증거물의 95%는 최초 도착 진화대원에 의해 훼손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이번 현장 또한 발화 추정제가 훼손돼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자연 발화 가능성의 경우에는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자연 발화 원인은 번개밖에 없는데요. 네. 당시 울진에는 번개친 기록은 없었습니다. 네. 결국은 그 담배꽁초가 발화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담배꽁초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산불이 정말 크게 일어났잖아요. 네. 축구장 면적의 그 2만 개 면적의 숲이 불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불이 크게 번진 겁니까? 네네. 산불이 확산하기 좋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상, 지형, 연료인데요. 울진 산불의 경우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울진 지역은 평년의 4배에 해당하는 건조특보가 발령됐었습니다. 예. 건조한 대기로 인해 연료인 낙엽이 바짝 말라있던 상황에서 국지적인 강풍, 지형적으로는 급경사지여서 불길이 번지기 쉬운 상황이었고요. 예. 저희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진행한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영상이 좀 준비가 됐을까요? 예,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영상은 건조한 나뭇잎이 많은 상황에서 초속 6m 바람이 부는 것을 모사한 것인데요. 네. 불을 피운 지 1분이 지난 시점인데 바람이 없을 때보다 불길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 차이는 무려 78배나 되는데요. 예. 지형적으로 경사가 높은 곳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화염이 불길에 눕게 되고 화염이 전달되는 길이와 면적도 더욱 커지면서 앞에 있는 연료를 미리 가열시키게 됩니다. 네. 여기에 울진산림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즉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어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침엽수는 화렵수에 비해 사계절 내내 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불을 발생시킵니다. 네. 또한 송진 등의 휘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불이 쉽게 붙고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나오는 영상은 화렵수와 침엽수의 열 에너지를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렵수는 23초 만에 불이 꺼지지만 침엽수에 불이 붙은 2배나 긴 57초나 좀 지속이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침엽수가 열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울진 산불은 그 산불이 크게 나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네. 거네요. 자, 산불을 끄기 위해서 공중에서 약재를 뿌린다고 들었는데 네.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약재가 이번 산불 현장에서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개발하신 약재가 기존의 약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네. 산불에 사용되는 소화약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산불을 직접 진화하는 소화약재와 방화선 구축하는 간접 진화 소화약재가 있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 현장의 경우에는 산림 인접 지역의 민가를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소, LNG 생산기지, 그리고 금강송 산림 지역 등과 같이 국가 주요 시설물과 산림자원 보호 지역이 동시에 상존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주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지연제라는 소화약제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소화약제는 산불 화염에 직접 살포하여 불을 끄는 방식이라면 이번 울진 현장에 적용한 소화약제는 산불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주요 국가 기반 시설물 주변에 미리 살포하여 산불 확산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산불 지연제라는 소화 약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예. 한번 살포하면 수분이 증발하더라도 산불 차단 성능이 유지되고 3개월 이상 불에 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화 약제는 진화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진화 성능은 높지만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수생 및 토양 생물들을 치사시켜 사용에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산불 지연제는 산불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도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 동식물에 대한 독성이 없는 무독성의 친환경 소화 약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불 예방과 이후의 산림의 회복까지 고려한 약제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그 산불을 보니까 오지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지만 의외로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네. 그런가요? 네. 보통 산불은 산림 지역, 즉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산불 다발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입니다. 어. 즉 인구 밀도와 건물 밀도 등 인문학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의 산불은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네. 또한 도심권은 생활 공간과 산림이 가깝고 숲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는 인간의 출현 빈도와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산불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사람의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진다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드론이나 인공지능 CCTV 같은 이런 ICT 기술이 산불 관리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는 재난관리 단계별 예방, 대응, 복구 분야의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산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예. 첫 번째 예방 분야로는 전국 각 지역별 지역 및 산림 조건, 그리고 온도, 습도, 풍속 등 기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산불 위험도를 예보 중에 있습니다. 산불 위험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는데 산불 담당 공무원이나 국민 여러분들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위험 상황이나 산불 발생 위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여러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이용하여 산불 및 입산 통제 구역을 감시하는 등 기존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감시에 나섭니다. 예. 그리고 불꽃, 연기, 움직임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접목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산불 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는 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대응 분야입니다. 확산 예측과 더불어서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 진화 작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여 산불이 현재 어디 있는지, 화염의 강도는 어떤지를 파악하기 용이하지만 밤에는 헬기가 뜨지 못해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때 드론에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띄움으로써 현재 불이 어디 있는지, 화염의 강도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중앙산불 상황실 및 현장 대책본부에 제공합니다. 마지막 복구 분야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정확한 산불 피해지 조사 및 산림 복구, 복원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하여 피해 면적과 등급을 분석하여 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기술이 산불 대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네네.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숲세권, 숲 복지가 떠오르면서 산림 인접지가 개발되고 산림 주변으로 주거 공간이 확대되면서 숲 가까이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산불로부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본 울진 산불만 해도 많은 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산불 예방, 대응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관리입니다. 네.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 지형, 기상 이 3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가
산불에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인자는 연료, 즉 산림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산불에 강한 숲이 될 수도 있고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따라서 가지치기와 속가배기를 비롯한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통해 산불로부터 강한 산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숲 가꾸기를 하여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고 불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죽은 가지를 잘라주고 관목류를 정리해주면 불이 바닥에서 나무 위로 옮겨 붙는 것을 저지할 수 있어서 산불이 덜 일어나고 더 빨리 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거지에 가까울수록 숲 가꾸기를 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숲 가꾸기를 통한 탈물질 제거는 불이 나무 위로 옮겨 붙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불 예방과 관리 그리고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신데요. 네. 앞으로의 연구개발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불 예방, 진화, 복구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예방 단계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기 전 산림 내 및 인접지에 연료 관리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기반 기계학습을 이용하고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 위험 중장기 예보 체계를 고도화하여 산불 감시 인력 집중 투입과 진화 자원 배치 등 산불 예방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어디로 확산할지를 빠르게 예측하여 주민 대피 및 효과적인 진화 작전 수립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며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했을 시 산불 취약 지역, 산불 확산 예측 기반의 실시간 헬기 배치 의사결정 지휘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 아울러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생태계를 빠르게 복구할 방법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네. 한순간에 소중한 우리 산림 자원을 앗아가 버리는 산불을 예방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과학기술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도 소중한 우리 숲 앞으로도 잘 가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학의 달인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산사태 연구과 권춘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